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등포구 마을지원 활동가 김철곤, 이영미라고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인사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 너무 아쉬운데요.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2022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공모사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마지막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영등포구 마을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가 어떤 곳인지, 2022년 영등포구에서 진행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2022년 공모사업 집행지침의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양평 이동에 위치해 있고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팀과 주민자치의 시범사업동을 지원하는 자치팀이 있습니다. 두 팀은 서로 협력하여 영등포구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과 자치활동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팀에서는 영등포구청에서 주민들의 마을, 자치활동을 더 많은 주민이 더 즐겁게 주민 주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 홍보, 마을 지원 활동가의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들이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밥상 모임, 네트워크 파티 등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기도 하고 성과 공유회도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자치팀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등포구에 12개 통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잘 안착하고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네 의제를 발굴, 계획하고 또는 행정과 실제 의제를 실행 가능한지 검토하는 정책 공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제들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되어 실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회의와 교육, 워크숍, 각종 홍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총회가 끝나면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동네 의제를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영등포구 곳곳에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들이 동네 홍반장처럼 나타나실 텐데요. 마을 활동뿐만이 아니라 자치활동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모사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민 3명이 모이면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점을 이웃들과 함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말을 걸고 모이면서 조금씩 호혜적인 관계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직장에서 이웃과 동료들과 함께 관계 맺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에서 서로 돌보는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동네 주민 간 신뢰가 형성이 되었고 동네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을 활동을 통해 마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92.1%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다른 주민들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는 93.8%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더 애정 갖게 되고 친밀한 이웃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회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도 이번 공모 사업에 참여하셔서 이런 변화를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조금 더 즐겁게, 더 쉽게 다양한 마을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이 주도하여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여 우리 삶 곳곳에서 마을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민이 등장하고 새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씨앗기, 마을 활동으로 주민이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새싹기, 마을의 주요한 의제를 찾고 실행하는 성장기, 또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동네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자치의 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2022년 영등포구 공모사업은 먼저 새로운 주민들이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마을자치활동 경험이 없어야 하고 동네에서 같은 고민과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구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공모사업으로 영등포구의 주요한 마을,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더하기 공모사업입니다. 기후위기, 아동, 장애인, 독거 남성 등 코로나로 인해 마을에서의 관계 맺기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활동하며 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논의하여 해결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과 자치활동으로 다른 이웃들과 관계 맺고 활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제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마다 집행 기준과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 구체적인 사항은 꼭 공고문과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영등포구 공모사업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 모든 공모사업은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고가 진행됩니다. 공고는 영등포구청이나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 마을센터 페이스북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과 이후 일정은 공모사업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꼭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모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이웃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참여 경험이 없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조건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신규 주민 모임 또는 단체로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전해보고 싶은 주민들에게 꼭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고는 3월 11일부터 진행되고 있고 접수가 3월 25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제한 공모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민제한 공모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모사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은 다른 이웃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공통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확대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을 더 많은 주민과 함께 하고 싶을 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해결 사업은 마을의 문제, 생활, 환경, 육아 등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올해 주민제한 공모사업은 총 18개 팀, 팀별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접수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니 꼭 기한을 확인하여 접수해 주세요. 마을 더하기 공모사업 사회 문제 해결형은 영등포구의 주요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상황의 마을 돌봄에 대한 두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상황의 마을 돌봄에 대한 활동 예시는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더하기 공모사업 사회문제 해결형의 참여 조건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3명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에서 지원 가능하고 총 4팀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접수는 3월 25일까지이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더하기 공모사업 사회참여 확대형은 1인 가구, 청년 등 상대적으로 동네에서 사회적 참여가 저조한 세대가 다양한 마을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기획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4월 중 따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후 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공모사업별로 접수 기한도 다르고 접수처도 다르니 꼭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고문은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즐거운 상상을 하느라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웃과 함께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확장하는 다양하고 즐겁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사업 제안서로 담아내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친절한 상담소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공모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듣고 싶을 때 알아도 모르겠는 회계 지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이런 주제로도 공모사업을 지원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을 때 의지는 많지만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공모사업에 대해 정보도 드리고 응원해 드리기 위해 친절한 상담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줌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022년 공모사업 지침 안내가 진행될 예정인데 준비하는 동안 작년에 마을과 자치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메모를 꽃 피우다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영등포구 마을지원과 이영미 김철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깨끗한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에 나눔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을에 보람꽃이 피었습니다. 마을에 재미꽃이 피었습니다. 마을에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에 애정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양평이동 우리 마을에 나눔과 섬김의 꽃이 활짝 폈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의 즐거움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을에 보람의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동네 이웃을 꽃 피우다. 마을 이웃과의 따뜻함을 꽃피우다. 마을 서로서로 존중으로 다양성을 꽃피우다. 마을 변화의 꽃을 피우다. 마을의 주민자치의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에 사랑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이웃과의 사랑을 꽃피우다.
마을 공익의 씨앗을 꽃 피우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는 신박한 정리를 꽃 피웠습니다. 마을 골목을 꽃 피우다. 마을 작은 실천으로 변화를 꽃 피우다. 마을 감성을 꽃 피우다. 마을 사랑을 꽃 피우다. 마을 네트워크를 꽃 피우다. 마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연결을 꽃 피우다. 마을 사계를 꽃 피우다. 마을 건강 실천을 꽃 피우다. 마을 이웃과 함께 행복을 꽃 피우다. 마을의 미소를 꽃 피우다. 마을을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경험으로 꽃 피우다. 마을 지혜를 희숙이를 혜경이를 일섭이를 나를 꽃 피우다. 주민자치는 마을의 함께함을 꽃 피우다. 안녕하세요. 2022 공모사업 집행지침 안내를 진행하게 된 마을전 활동가 윤미영입니다. 공모사업을 실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또 계획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공모사업비를 집행할 때 가이드가 되는 것이 바로 집행지침입니다. 계획할 때부터 이 집행지침에 맞춰서 계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올해 주요하게 변경된 집행지침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별 비목 상한 비율을 말씀드리면 공모사업별로 활동비, 강사비, 간담회비 상한 비율이 상이하니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꼭 예산 계획할 때 맞춰서 계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이 많으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첫째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 정산을 하는 중간 정산과 최종 정산 시에 영수증과 증빙 서류는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 좀 다른 방법으로 제출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올해는 무조건 모두 원본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일반 활동비 단가가 시간당 1,770원으로 변경되었으니 계획서 작성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 및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회의나 활동 시에 식다가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기프티콘 등 현금성 물품 구입은 불가하고요. 이에 대한 증빙 자료는 안내 지침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홍보 인쇄비, 임차료 등 비교 견적서 첨부 기준이 작년까지는 30만 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 이상일 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타 보조 비목, 교육시설 입장료에 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교육비가 포함되었고 증빙 자료 내용도 추가되었으니 집행 지침을 꼭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는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 제안자, 실무 책임자, 참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단체와의 내부 거래는 금지하고 진행 확인 시에는 환수가 됩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공모사업 대표 제안자, 실무 책임자 및 참여자와 그들의 가족이 해당되며 내부 거래는 이들이 운영하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단체와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 및 증빙 자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1시간당 1,770원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고 마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 인력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이 되고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 중 1인에 하나여서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활동 기록부와 계좌이체 확인증은 필수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만약 활동비가 12만 5천 원을 넘거나 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원천 징수를 진행하시고 원천 징수 영수증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신고한 경우 지급 명세서 신고 결과를 정산 보고 시에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선정 후 교육에서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인쇄비는 홍보인쇄물 도안과 견적서 또는 명세서와 50만 원 이상 시에는 비교 견적서를 증빙하시고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과 세금계산서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단기 임차료 항목은 견적서 또는 명세서 50만 원 이상 시 비교 견적서를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시외 여비 항목은 시외버스표, 기차표 등 사용 내역 증빙 자료와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간담회비의 경우 식비는 1인 8,000원, 다가비는 1인 4,000원의 단가를 꼭 맞춰주시고요. 체크카드 영수증 참석자 명부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간담회비를 집행했다면 회의 진행 사진과 회의 내용이 작성된 회의록을 증빙해 주시고 행사할 때 간담회비를 집행했다면 행사 진행 사진을 증빙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는 다른 증빙 자료는 같고 참석자 명부는 온라인 진행 시 참석자 참여 사진과 이름을 작성하거나 참석자 명부 전자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회의비 및 심사비는 서명된 회의 확인서, 계좌 이체 확인증, 회의 또는 심사 증빙 자료, 원천징수가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과 이후 지급 명세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서명은 전자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원고비의 경우 서명된 확인서 계좌이체증 원고 사본과 원천징수가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과 이후 지급 명세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는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 사업 참여자에게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강사비는 서명된 강의 확인서와 계좌이체 확인증, 강의 증빙 자료인 교환 자료와 출석부를 원천징수가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과 이후 지급 명세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공연비도 서명된 강의 확인서와 계좌이체 확인증, 공연 증빙 자료를 원천징수가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과 이후 지급 명세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강사비와 공연비 또한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 사업 참여자에게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기타 항목으로 사업상 필요시 교육시설 입장료나 여행자 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등을 편성할 수 있는데요. 교육 탐방 입장료는 입장권, 참석자 명단 등을 증빙해 주시고 행사 및 탐방을 위한 상해 보험에 해당되는 보험증권 사본과 계좌이체 확인증, 운반비, 우편료, 이체 수수료는 계좌이체 확인과 해당 시의 세금 계산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견적서 또는 명세서,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과 세금 계산서를 참석자 명부와 활동 증빙 자료와 함께 증빙하시면 됩니다.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은 공모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의 예산 편성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 공모사업 집행 지침 안내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윤선희 선생님과 함께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윤선희 선생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미영 선생님과 함께 공모사업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윤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공모사업 집행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공모사업에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들을 몇 가지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작년까지 공모사업에 연속으로 3년 참여를 했는데 올해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3년 공모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가 동일 또는 유사사업 연속 지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3조 3항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년 3회 이내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작성해서 제출하신 제안서의 대표 제안자 및 사업 내용 등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속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셨다면 사업의 내용을 좀 더 확장하시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하실 대표 제안자들을 찾아보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2022년에는 영수증 증빙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올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중간정산하고 최종정산을 하면서 지출결의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무조건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스캔해서 업로드하거나 지출결의서의 세부 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참여하셨던 주민분들이 이런 방법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다 원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거니까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다가비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시죠? 네, 작년에 식다가비를 하루에 집행하신 층들이 많이 있어서 정산 이후에 보완을 했던 내용들이 많았어요. 식비와 다가비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넘는 활동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부득이하게 3시간 이상 사업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식비와 다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3시간의 식사 시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식비 단가 8,000원과 다가비 단가 4,000원을 합쳐서 1인당 12,000원의 단가로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회의와 사업 시에 식다가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회의나 사업을 진행할 때 식다가비 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다가비 지출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프티콘 발행과 같은 현금성 물품 구입은 불가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섯 번째로는 보조금 관련으로 예산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예산 변경 신청은 각 공모사업 종료일 2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은 10월 14일까지, 주민제한 공모사업과 마을 더하기 공모사업은 10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혹시 예산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예산 변경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통합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유튜브로 좀 질문을 저희가 받아보았는데 따로 질문은 없으셔서 대신에 사전에 질문을 좀 제출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표 제안자의 활동 범위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대표 제안자가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할 수 있나요?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대표 제안자에게는 활동비 외에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니까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데 대면 모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네,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된다면 별도로 센터에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후 더 궁금한 내용들은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2022 영등포구 공모사업 설명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친절한 상담소로 연락을 주시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찾아뵙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송출되는 영상은 다음 주부터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2 영등포구 공모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